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박사 이명숙입니다. 부부와 관계의 심리학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부부는 같은 싸움을 계속 반복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 아마 많은 부부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 같은데? 자, 다음 대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신은 맨날 그래. 또 시작이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은 항상 피하잖아. 말을 해야 대화가 되지. 당신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그럼 말하지 마.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대화를 참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싸움의 이유는 부부마다 조금씩 다르죠.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아이 때문일 수도 있고 시가나 처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안일이나 육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조금 늦었다는 일이 싸움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싸움의 주제는 계속 달라지는데 싸움이 흘러가는 방향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난달 이야기가 나오고 몇 년 전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되지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오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오래된 관계 방식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부부는 왜 같은 자리로 돌아올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 우리는요, 늘 똑같은 문제로 싸워요. 사소한 걸로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정말 같은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돈 때문에 싸웠고 지난번에는 아이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 전에는 늦은 귀가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매번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도 싸움의 끝은 참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다른 한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한 사람은 따라가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더 화가 나요. 또 피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지금 말해봐야 무슨 소용 있어.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은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는 후자인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다가가고 한 사람은 물러납니다. 부부 갈등을 오래 지켜보다 보면 아주 자주 만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 또 피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더 부담을 느끼게 되죠. 당신은 왜 꼭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지난 얘기 아니야? 그 순간부터 목소리는 조금씩 커집니다. 당신 항상 이러잖아. 그리고 상대방은 점점 더 입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예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이 멀어지는 것이 불안해서 더 다가가고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상대방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도망가게 되지요. 다가갈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또 따라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애씀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가장 두려운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 갈등에서는 누가 더 사랑하느냐보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화를 내는 사람은 정말 화만 내고 있는 것일까요? 싸움이 반복되는 부부를 바라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만으로는 화를 내는 사람이 더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가족보다 일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정말 화만 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말 아래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당신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지 않을까? 분노는 강한 감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 안에서 분노 밑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기도 하고 두려움이 자라기도 합니다. 서운함이나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이 깊이 깔려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약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 외로워. 당신이 나를 떠날까 봐 무서워서 그래.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대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그러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어느새 공격처럼 들리게 되고 상대방은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시작한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상처만 더 깊이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피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요? 입을 닫고 대화를 피하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은 답답해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해.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하고는 얘기하기 싫다는 거야. 나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싫어.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또 싸움이 될 것 같아. 내가 말하면 더 화를 낼 거잖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어. 어떤 사람에게 침묵은 상대방을 무시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도가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전달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침묵인데 상대방은 그 침묵을 보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더 이야기하려고 하고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침묵하던 사람은 점점 더 압박을 느끼고 그리고 또다시 더 멀어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서로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마음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도 하나의 언어이고 분노도 하나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찾으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두 사람은 흔히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먼저 그 말을 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화날 일도 없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생각 안 해? 하지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만들고 그 반응은 다시 첫 번째 사람의 행동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내가 비난합니다. 남편은 침묵합니다.
남편이 침묵하니까 아내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남편은 더 깊이 닫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한 것일까요? 어느 한 사람만을 가리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에서는 누가 문제인가 라는 질문보다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기 시작하면 두 사람이 함께 그 순환을 멈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싸움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싸움을 멈추려면 상대방보다 패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부부 갈등에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문제라고 생각하던 자리를 벗어나 두 사람 사이의 패턴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이 문제야 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또 그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패턴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그 흐름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또 말을 안 해? 라고 묻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는 외면을 받는 것 같아서 불안해져. 또, 당신은 왜 또 나를 몰아붙여? 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당신 목소리가 커지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꾸 피하고 싶어져. 같은 마음이라도 전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난 대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방어 대신 내 두려움을 말하기 시작하면 두 사람은 비로소 싸움의 표면 아래 숨어있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일곱 번째, 부부싸움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기면 무엇이 남을까요? 내 말이 옳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상대방의 마음은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은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지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없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는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이 언제나 같은 생각을 나눌 순 없지요.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걸까요? 다음에 또 같은 싸움이 시작된다면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저 사람이 시작했어 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우리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 조금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도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또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화를 내는 걸까? 당신은 왜 침묵하는 걸까? 당신은 왜 다가오는 걸까? 당신은 왜 멀어지는 걸까? 그 행동의 밑에는 어쩌면 전혀 다른 마음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나 좀 알아줘.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 나를 몰아붙이지 말아줘.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부부는 때로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방식이 서로 다르고 사랑을 지키려는 방식이 달라서 싸우기도 하지요. 그래서 반복되는 싸움을 멈추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싸울 때 서로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오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에필로그.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왜 같은 싸움을 계속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 이유가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서라고 말하지요. 물론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반복되는 갈등의 많은 부분은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패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난은 조금씩 이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관계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됩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은 두 사람이 아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잃지 않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다음번에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기보다 지금 우리 사이에서는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을까? 한 번만이라도 그 질문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질문이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오던 관계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소원해진 부부관계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부부와 관계심리학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